고등학교 생명과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호흡에 대해 얘기했죠. 오늘은 호흡에 이어서 광합성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 역시 물질대사의 하나의 커다란 예시죠. 자, 이 광합성 어떻게 연구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엥겔만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핵함에 비췄습니다. 그리고 핵함 주위에 호기성 세균, 호흡을 하는 세균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그 분포를 분석했고요. 빛의 파장에 따라 핵함의 광합 성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힐은 연록체 추출액에 옥사산철 3를 넣고 빛을 비출 때 CO2가 없는 환경에서 옥사산철 3가 옥사산철 2로 환원되고 산소가 발생함을 알게 되었고요. 루벤은 질량수가 18인 산소가 쓰인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광합성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산소 기체가 물에서 유래함을 밝혔지요. 벤슨은 광합성 과정이란 거 하는 것은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 좀 있으면 바로 나올 거예요. 명반으로 구분되고 명반응이 일어난 후에 탄소 고정 반응이 진행되며 둘이 같이 일어나야 광합성이 지속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자, 광합성 크게 보자고 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할 때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반응하게 될때 포도당과 산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이 광합성이라는 곳 엽록체입니다. 세포 소기관으로서 이중막 구조, 외막과 내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안에는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무수히 많은데요. 광합성 색소가 결합된 단백질 복합제와 전자 전달계 ATP 합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그림도 있는데요. 틸라코이드 되게 동전같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 관계 특히나 스트로마 관계가 있고요. 전자전달계가 있고 그리고 ATP 합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세포막의 구조랑 똑같네요. 세포막의 구조네요. 자, 그라나 틸라코이드가 여러 개가 포개져 쌓여진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라나가 아닌 부분들, 엽록체 기질 부분들 스트로마예요. 포도당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로서 DNA, RNA, 리보솜이 있고요. 포도당이 합성되는 탄소 고정 반응이 발생합니다. 즉 거기 그라나 바닥에 그라나 없는 부분들이 스트로마가 있게 되겠네요. 자, 광합성 아까 말했다시피 그리고 누구냐? 벤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구성됩니다. 명반응은 물이 광분해와 황인산화를 통해서 ATP, NAD, pH 그리고 O2가 생성되는 과정인데요. 물이 NAD, P 플러스와 반응하고요. 그때 빛 에너지 당연히 이용하고요. 반응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론 ADP와 인산이 반응해서 ATP가 만들어지면서 산소와 NADPH 그리고 수소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탄소 고정 반응입니다. 명반응 산물을 이용하여서 명반 상물이라고 하면은 NADPH와 수소이온 이용하여서 CO2를 환원시켜 이산탄을 환원시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때 ATP가 이용돼서 ADP가 되고요. 포도당과 물과 NADP 플러스가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NADP 플러스는 우리가 벌써 예상해 본 결과 예상하건대 명반응에 또 이용되겠죠. 저는 저게 점이 왔다 갔다 하면 좀 불안해요. 네, 자세히 알아볼게요. 명반응, 그라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틸라코이드 막이 여러 가지 표개져 있는 그곳. 그라나에서 일어납니다. 물이 광분해되어 O2가 발생하게 되고요. 광인산화를 통해서 ATP와 NADPH를 합성하는 과정이에요. 명반응의 산물은 탄소 고정 반응, 켈빈 회로에 공급되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일어나는 곳 광계인데요. 광합성 색소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로서 반응 중심 색소가 P700인 관계 1과 P680인 관계 2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는 거 먼저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게 되어 빛 에너지에 의해서 관계 2의 틸라코이드 내부 쪽에서 물과 수소이온, 물이 수소이온과 산소와 전자로 분해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자들이 흐르게 되는데요. 먼저 알아볼 것은 비순환적 전자 흐름. 관계 2에서 빛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P680으로 빛 에너지를 전달해요. 반응 중심 색소가 P680 반응 중심 색소인 P680으로 빛 에너지 전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의 높은 전자를 방출하고요. 전자 전달기를 거치면서 수소 이온의 농도가 기울기가 형성되게 돼요. 전자는 관계 1의 P700 중심 색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중심 색소는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관계 2에서 물이 광분해됩니다. 방출된 전자는 관계 2에 산화된 P680을 환원시키고요.
관계원에서 빛을 흡수하여 P700으로 빛을 에너지를 전달하고 P700에서는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해요. 전자가 NADP 플러스에 최종적으로 수용되면서 NADPH가 만들어지죠. 자, 순환적 전자 흐름도 있어요. 관계원에서 빛에너지를 흡수하고요. P700으로 빛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P700에서는 또다시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하죠. 전자 전달기를 거치면서 또다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고요. 이 기울기에서 전자는 관계원의 P700으로 돌아오게 돼요. 좀 이따가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그 다음 일어나는 거 화학 삼투에 의한 ATP 합성입니다. 전자 전달 과정에서 능동 수송에 의해서 전자 전달 과정에서 능동 수송에 의해 틸라코이드 내부에 축적된 수소 이온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 스트로파로 확산되면서 ATP가 합성되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 한번 전자 흐름부터 볼게요. 자, 먼저 물이 광분해됩니다. 물이 광분해되면서 수소 이온과 산소와 전자가 만들어지죠. 그 전자는 관계 2로 먼저 전달됩니다. 자,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 일어나는 순간인데요. 자, 전자가 관계 2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빛 에너지를 어디야? P680이죠. P680으로 빛 에너지 받으면서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방출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자는 전자 수용체를 통해 전자 전달계로 이어지게 되고요. 관계 2에 다다르게 되죠. 그리고 관계 2에서는 또다시 빛 에너지 받음으로써 P700에서 또 전자를 쏘게 돼요. P700은 또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쏘게 되고요. 전자 수용체에서 얘를 받아서 또 전자 전달기로 있는 것 전에 먼저 비순환적 전자 흐름부터 얘기하면은 그 전자와 NADP 플러스 그리고 수소이온이 반응하면서 NADPH와 수소이온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또 순환적 전자 흐름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관계 1에서 또 받은 빛 에너지를 통해서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쏘아지게 돼요. 전자 수용체가 그 전자를 받고요. 그 전자가 전자 전달계로 이루어지게 되고 전자 전달계 다시 관계 1으로 다시 전자를 쏘죠. 다만 이 과정에서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든 순환적 전자 흐름이든 다 수소 이온 농도의 기울기를 형성하게 된다는 게 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농도 기울기 때문에 삼투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요. 자, 아래 그림입니다. 틸라코이드 내부에는 농도가 되게 높아요. 스트로마는 바깥쪽, 틸라코이드 바깥쪽에 있는 스트로마 그 기질들은 농도가 낮고요. 먼저 관계 2에서 빛이 도달합니다. 그 전에 물이 광분해됐네요. 물이 광분해되고 전자가 그리고 빛 에너지가 관계 2로 이루어집니다. 2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 가진 전자로 만들어지고요.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요.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쭉쭉쭉쭉쭉 가면서 관계 1으로 이어지게 돼요. 관계 1에서는 한편에서는 전자의 에너지를 높이면서 NADP 플러스와 수소이온이 반응하여서 NADPH와 수소이온이 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전자 전달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가 기울게 형성되는 그것 때문에 한편에서는 스트로마 바깥에, 그러니까 그 틸라코이드 막 바깥에 있는 수소이온이 틸라코이드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들어온 수소이온은 또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ADP가 ATP가 되는 그 과정에 반응하게 되고요. 그리고 NADPH와 ATP는 다음 과정인 탄소 고정 반응, 즉 켈빈 헤로에 이용되게 됩니다. 자, 켈빈 헤로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고요. 명반응 산물인 ATP와 NADPH를 이용하여서 CO2를 환원시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켈빈 헤로는 크게 탄소 고정 그리고 3PG 환원. 여기서 3PG라고 하는 것은 3인산 글리세린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RUBP의 재생산, 즉 리블로스 2인산의 재생산 세 단계가 반복해서 일어나고요. 포도당 1분자 합성 시 CO2, 이산화탄소 6분자가 고정되고 ATP 18분자와 NADPH 12분자가 사용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이산화탄소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서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이산화탄소가 3인산 글리세르산, 즉 3PG가 돼요. 그리고 3PG가 인산 1, 3이 인산 글리세르산, 즉 DPG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ATP는 ADP가 되고요. 또한 걔가 포스포글리세르 알데하이드 PGAL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NADPH, NADPH면 아까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산물이었죠. 걔가 NADP 플러스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인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 PGH 만들어진 PGH가 서로 결합하면서 포도당이 되는 한편 또 걔는 또 리블로스 2인산이라는 것을 재생산하는데 또 이용되게 됩니다. PGAL이 5개가 모였어요. 또 걔가 또 한편은 또 인산이 빠져나가고 ATP가 ADP가 되면서 리블로스 2인산이 돼요. RUBP라고 하는. 또 걔가 또 CO2로 만나서 탄소 고정이 되고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산화탄소는 총 6분자가 고정되게 되고 그리고 ATP 18분자랑 NADPH 12분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포도당을 만들게 됩니다. 자, 광합성. 아까 계속 얘기하면서 색소 얘기했는데요. 광합색소는 엽록체에서 광합성에 필요한 흰 에너지를 흡수한 색소를 말합니다.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엽록소에는 A, B, C, D가 있고요. 엽록소 A를 포함해서 모든 광합성 색소는 먼저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것을 반응 중심 색소인 엽록소 A로 전달합니다. 카로틴과 잔톨핀이 있는 카로티노이드는요. 엽록소가 잘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서 엽록소를 전달하고요. 과도한 빛에 의해서 엽록소가 손상되는 것을 막습니다. 자, 이런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필요한 색소, 광합성 색소,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나 우리가 TLC라고 부르는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가 가능한데요. 각 색소의 분자량 차이, 그리고 전개액에 대한 용해도 차이, 전개 용지에 대한 흡착력 차이 때문에 전개율이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전개율이 무엇이냐? 자, 전개액이 그 전개 용지를 따라 쭉쭉쭉 흡수되면서 거기에 있는 시료를 같이 운반할 텐데요. 그 운반하는 능력의 차이, 그 색소가 분자량이 많아서 무거워서 더 적게 나가는 것도 있겠고요. 전기액에 대해서 많이 안 녹아서 차이도 있겠고, 혹은 전기 용지에 더 많이 붙어있어 차이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개율이라고 하는 양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전개율, 원점에서 용매 전선까지의 거리 분의 원점에서 색소까지의 거리예요. 지금 원점에서 용매 전선 맨 처음에 끝에까지 전체 그 거리 분의 색소까지의 거리 얼마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더 많은 비율을 가야 얘가 분리가 되느냐. 자, 카로틴하고 잔톨핀 더 멀리까지 가고요. 엽록소 A가 엽록소 B보다 더 멀리까지 갑니다. 자, 이것들을 알면서 이 색소들 또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느냐? 파장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그 전에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 색소의 빛 흡수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엽록소는 주로 청자색광과 적색광을 흡수합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청자색광과 녹색광을 흡수하며 광합성을 돋습니다. 아까 카로티노이드는 엽록소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빛의 파장을 흡수하면서 엽록소가 과도한 빛을 흡수하지 않도록 막는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녹색광을 흡수하네요. 자, 밑에 그래프에서처럼 엽록소 A는 청자색광과 적색광, 그리고 엽록소 B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카로티노이드는 청자색광과 녹색광을 흡수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자, 작용 스펙트럼입니다.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그래프에 나타내는 것이고요. 식물은 청자색광과 적색광의 속도가 빠르네요. 옆에 그림하고 이 작용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비교해 보니까 피크를 찍는 곳이 거의 비슷해요. 즉, 식물은 엽록소가 가장 잘 흡수하는 청자색광과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여 광합성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광합성 얘기하면서, 그리고 호흡 얘기하면서 가장 난해했던 거는 물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제가 됐다가 얘가 됐다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고요. 그 과정들 앞에서 효소, 세포막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면 나오면서 어떤 확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전자 전달 혹은 물질 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는 살짝 내려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얘기할 거냐? 유전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라면 물질 대사를 하죠. 또 하나, 어버이의 성질을 자손에게 전해주는 유전에 대한 이야기. 유전을
하죠. 네, 유전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내용이 정말 왕왕 많네요. 다음 시간에는 유전, 우리 친구들이 특히 또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혹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요.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고등학교 생명과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